지난주 목요일에 다들 좋았지? 쉬어서 좋았지 아주? 너무 좋아하지 않지 마. 보강 할 거다. 아니 왜 표정이 썩냐? 해야지 할 거는. 보강을 그래서 하면은 토요일에 해야 될 것 같아. 토요일에 원래 우리 클리닉 하는 시간 있잖냐.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보강을 할 생각이야.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 토요일에 4시부터 6시에 혹은 3시부터 5시 사이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 손? 없니? 소도현도 안 되지 않냐? 너 그럼 원래도 되는데 항상 금요일에 오고 있다는 얘기야? 어?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돼? 근데 미리를 위해서 빼야죠. 보강을 위해. 그런 거 같은데? 자, have you ever PP니까 그 현재 완료 시제 그 경험용법 있잖냐? 너는 놀라본 적 있냐? 자, 뭐 하여서 놀라본 적 있어? 너 목소리의 어떤 녹음을 들어서 놀라본 적 있냐? 네 목소리 녹음된 거 듣고 놀라본 적 있냐? 아니 씨발 이게 내 목소리야? 하면서 말이야. 다음. 자, 너는 생각을 그 조동사 have PP형 하면 그냥 조동사를 과거 시제처럼 해석해주면 돼. 너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른다. 뭐라고? 그것,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녹음된 그 소리가 정말로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야? 내 목소리가 진짜 그렇게 들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이 말인즉슨 너가 인식하는 목소리랑 그 녹음 장치에서 흘러나온 너의 목소리에는 상당한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네 목소리를 갖다가 인식을 지금 말하고 있잖냐. 소리 내면서 내가 내 목소리 인지를 하고 있지. 내가 생목으로 소리를 내면서 이것과 내 목소리가 녹음된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기계 음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는 상당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다음. 자, 어쩌면 너의 그 억양이 뭐 할 수도 있어?
더 강조가 될 수도 있다. 녹음에서는 뭐보다 너가 깨닫는 것보다. 이게 여기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 왜 이상해 보일 수가 있냐? realize에 뭐가 없어 보여? 목적 없어 보이지? 어법 문제는 안 나오는 거지만은 알려는 줄게요. 우리가 as랑 then을 관계 대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처럼 쓸 수가 있다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as는 비교급을 이거는 무슨 급일 때 사용하냐? 원급 비교할 때 쓰지. then은 비교급을 사용할 때 사용한 거잖니. 그래서 우리가 then 뒤에는 그 유사 관계대명사니까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뒤에 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주어가 없거나 혹은 목적어가 없는 것이 없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보다요. 뭐뭐 하는 것보다 선행사가 별도로 없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 얘가 지금 그럼 리콜딩 얘가 선행사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유사관계대명사들은 선행사라는 개념이 별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걔는 what 더하기 뭐뭐보다의 의미가 결합된 거로 생각하면 된다. what이 뭐야? 뭐뭐 하는 것이잖아. 그지? 그 다음 우리가 then은 원래 뜻이 뭐야? 보다가 아니야. what은 앞에 선행사가 뭐해? 없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너가 깨닫는 것보다 어떤 그 녹음에서의 너의 억양은 더 강조되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혹은 너의 목소리는 is higher, 더 높을 수가 있다. 자, 여기도 then이 똑같이 유사 관계대명사로 쓰였어요. 우리가 seem이라는 동사가 그 이형식 문형으로 쓰면은 뭐야? look, 그 다음에 seem, appear,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걸 쓰지 않냐. 얘들은 물론 뒤에 목적은 없이 보어를 쓰지. 그지? 근데 이것도 너네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일반적으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있지 않냐. 그건 너네 이런 생각 혹시 들어본 적 없냐? 문장의 성분이 주어, 목적 말고 뭐도 있어? 보어도 있지 않냐. 그 혹시 부호격 관계대명사 하는 거 없을까? 있어. 있지만 그게 정규 중고등 과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다루지 않는 거일 뿐이야. 여기 지금 seem 뒤에 있어야 할 형용사 부호가 없어요. 그게 뭐냐? 앞에 있는 higher예요. 어법에 나오지는 않지만 문제로는 아마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신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쪽에서는 이런 유사관계대명사 문제를 안 내. 정규 과정 다룬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내신은 뭐 알바는 원문에 있는 거잖아 하면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뇌를 비우고 외우면 돼요. 알았지? 자, 어쨌든 간에 유사관계대명사를 쓴 거다.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둘 다. 됐죠? 너의 어떤 목소리가 너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뭐 해 보일 수가 있어? higher, 좀 더 높은 음인 걸 수도 있다. 내가 원래 내 어떤 목소리, 어떤 음이 이만큼이라 생각하는데 그 기계에서 그 녹음한 내 목소리 들으면은 내 목소리가 더 높은 것처럼 들린다고. 됐나? 자, 다음. 자, this는 그냥 앞문장 전체야. 앞문장 전체 짧게 요약하면 뭐야? 내 목소리처럼 안 들린다. 그 내 목소리를 녹음한 그 소리는 내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 자, 이것은 꽤나 흔한 경험이다. 자, 설명은 사실 꽤나 간단하다. 자, 설명이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이 설명이 뭐에 대한 설명이겠니?
녹음된 당신의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이유에 대한 그런 설명.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할 거야. 왜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 목소리랑 좀 다르게 들리는지. 자, 됐으면 다음 문장. 왜? 다리 괜찮으세요? 별로 안 괜찮아 아직. 네,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왜? 왜 보여줘? 걸을 수는 있는데 조금 왜 체중을 잘 실지를 못해요. 왼발에. 지금 되게 천천히 걷고 있잖아. 아 저 새끼 더 다쳤어야 됐는데. 그래야 학원 안 오는데. 그러고 있냐 그치? 네, 모르- 자, 일단 얘 먼저 얘기를 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보통 바꿔 쓸 수 있잖아. 뭐로? 관계 부사로. 그 선행사가 만약에 시간이다. 그러면은 뭐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뭐 when, 장소다 하면은 where 이런 식으로 바꿔 쓰지. 근데 이게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다가 아니야. 무조건 바꿔 쓴다가 아니란 말이야.
전치사 더하기 위치를 관계 부사로 바꿔 쓰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항상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불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 사실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전치사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n, at, on 뭐 이런 전치사들 있지. in, at, on, which 이런 애들은 뭐 when과 where로 바꿔 쓰더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 그 다음 for which 같은 경우에는 뭐 y로 바꿔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in which 같은 경우에는 how로 바꿔 쓰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외의 전치사들, 뭐 through which, by which, under which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단 말이야. 응? 그런 애들은 불가능한 거야. 그냥 그 상태가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rough which는 관계부사로 바꿔 쓰면 안 돼. 이게 끝이란 말이야. 물론 여기 있는 through는 원래 어디 있던 거였어요? 보이스 뒤에 있었던 애가 앞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through를 다시 보이스 뒤에 이동시키는 건 가능해. 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있는 through도 원래 어떤 거야? 사운드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rough도 사운드 뒤로 다시 이동을 시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얘를 뭐 관계 부사로 바꿔 쓰는 건 안 돼. 아니? 그다음 뭐 전치사 더하기 위치 뒤에는 완전 문장이야, 불완전 문장이야? 완전 문장. 자, 해석해보자. 자, 두 가지 어떤 경로가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다음.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고, 그 나머지 하나가 어디냐면은 밑에 있어요. 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떤 경로야. 근데 그 경로를 통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외부 소리를 갖다가 인지를 해. 마치 뭐처럼? 어떤 파동처럼. 어떤 파동이야? 이동을 하는 파동이야. 뭐로부터? 어떤 공기로부터. 근데 뭐를 통하여? 자, outer ear, middle ear, inner ear 다 쓰기 너무 귀찮잖아. 여기 다 뒤에 ear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를 통하여. 자, 이게 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air, 공기야. 자, 여기에서 파동이 발생하여서 우리 귀 안으로 들어가. 그냥 바깥에 있는 거 있지? 얘가 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에 있는 게 내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그런 소리들은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 외이, 중이, 내이를 통하는 어떤 소리처럼 우리가 외부 소리를 인식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그러나 우리의 성대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뭐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면은 이 목소리가 우르르 하고 떨려. 진동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얘가 원이라고 했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를 언급했고 두 번째가 얘야. 두 번째 내부 경로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대충 돼야 그거 중요해. 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냐? 성대가 여기 있지. 응? 성대가 여기가 이게 성대란 말이야. 말을 하면은 이 성대에서 뭐가 발생을 해? 진동이라는 게 발생을 해. 그리고 이 진동이 여기까지 읽고 해야겠구나. 여기까지 읽고 해야겠구나. 자, 여기까지 구분 읽고 나서 보자. 자, 진동은 우리의 뼈를 통하여 컨덕트가 행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컨덕트가 전도시키다, 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뼈를 통하여 진동은 전달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갖다가
직접 자극한다. 자, 그러니까 성대에서 뭔가 우리가 말을 하면 성대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이 목에 어떤 척추 어떤 뼈 있지 않냐? 뼈를 타고 뇌로 이렇게 직접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웨이, 중이 뇌를 거쳐서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리를 갖다가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에서 전해지는 진동에 의한 어떤 뇌의 자극, 그다음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파장이 웨이, 중이, 그다음에 뇌를 통하여 이렇게 고막으로 들어오는 어떤 과정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니? 자, 다음. 자, 10번. 자, 낮은 주파수는 우리 낮은 주파수는 그러니까 저음이지. 낮은 주파수는 강조가 된다.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경로에서. 이 경로는 그 앞에 있는 이거예요. 뼈를 통하여 뇌를 자극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는 특히 저주파가 조금 더 강조가 된다. 우리가 음파라는 게 뭐 하나만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음파는 보통 이렇게 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막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인지가 될 때는 이 저주파가 특히나 강조가 된다고. 아니. 그럼 내가 말하는 목소리 있지. 내가 말하는 목소리는 보통 이거를 타고 내 귀에 전달되는 어떤 소리란 말이야. 그럼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느껴지는 내 목소리는 고음으로 느껴지겠어요? 아니면 저음으로 느껴지겠어요? 저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음으로. 근데 아까 다시 올라가 보면은 그 녹음된 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목소리가 뭐 해보인다고 했지? 더 높게 들린다고 했잖아. 이 과정을 따고 들어올 때는 저주파가 강조가 되지만은 그럼 반대로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올 때는 뭐가 강조된다는 얘기야? 고주파가 강조된다는 얘기야. 됐나? 자, 다음 마지막. 자, 앞문장이야. 낮은 주파수가 이 경로를 따라 두드러지는 것이 만든다. 너의 목소리가 들리게 만든다. 자, 사운드를 다시 감각동사로 봐봐. 그럼 감각동사 뒤에 얘가 형용사 보이지? 모호하게 들리게 만들어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게 만든다. 누구한테? 너한테. 모호보다 얘도 똑같이 그 유사 관계 대명사고 여기 있는 your voice를 받아주는 게 이시야. 뭐보다 네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들릴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야, 다른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냐? 성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거에 인지하는 거 아니면 공기 중에 흘러가는 파동처럼 인지하는 거야? 공기 중에 흘러가는 파동처럼 인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나는 어떻게 느껴? 저음처럼 느껴. 그에 비해 상대방은 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고음으로 느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 있지? 그거는
내가 내는 목소리 직접 내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랑 같은 거야. 즉 이제 외부에서 파장처럼 파동처럼 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그니까 녹음된 목소리는 고음으로 느껴져, 저음으로 느껴져? 고음으로 느껴진다. 됐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저음으로 들리게 만든다. 아직 수행 언제 온다는 얘기 없니? 3주 뭐? 편지 쓰기. 어? 뭘 쓰기? 편지 쓰기. 누구한테? 미래 저한테. 미래의 저한테? 미래 저 미래 내가 지금 난두개 아니었어? 미래 내가 지금의 내가 중학생 1학년이다. 과거의 나한테? 과거의 나한테? 편지를 쓰기? 자 열심히 수술 지어가지고 와. 알았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검토 받아줄게. 이번 주 토요일 올 때 다들 가지고 와. 아 왜? 아니다. 토요일에 가지고 오면 안 되겠구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첨삭 받아줄게. 하고 토요일에 오면은 그 해서 줄게. 알았지? 금요일까지는 받는다. 미리들 해. 그리고 너네 수행평가에서 점수 깎이면 좀 곤란하다 진짜로. 시험 3점보다 수행 1점이 더 클 수도 있어. 수행평가 비전 계획 높다 보니까. 응? 너네는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너네는 지금 뭐 5등급제니까. 근데 지금 2학년들 있잖냐. 내가 가르친 애가 중간 기말을 다 100점씩을 맞았어. 근데 수행을 1점을 깎였거든? 근데 전교 5등이야. 1점 때문에. 그럼 네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럼 시험 다 100점 맞으면 그게 아니래. 자기가 시험 다 잘 봤는데 수행 1점 때문에 점수가 확 내려갔대. 아무튼 수행은 진짜 점수 깎이면 곤란해. 너희들은 비중이 더 높잖니 수행이.
알았지? 그런 거에서 점수 빡하면 진짜 올라가고. 정 못하겠으면 그 GPT한테 부탁해. 어차피 할 거 아닌가? 어차피 님들이 직접 그 쓸 거 아니잖아. 그 GPT한테 해달라고 하면 또 달아서 해주실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런 수행을 내? 참 진짜. 안 하던 것들을 왜 하실까? 글자 제한 있어 없어요? 있지 않나? 글자 제한? 자 40점 100자? 130 이거? 그래도 기본적인 님들아 그 기본적인 틀은 좀 너네가 직접 좀 쓰긴 해야 돼. 그냥 GPT한테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이러면은 얘가 좀 약간 좀 고정한단 말이야. 기본적인 어느 정도 좀 틀은 너희가 먼저 한글로 만들고 나서. 그게 끝이야? 듣기도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 듣기는 이게 없어? 그래 알았어.
적었지? 도전. 됐어? 응. 자, 생물학자들은 구분을 한다.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유사성을 갖다가 좀 어려운 말이다. 상사형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종류의 유사성이 있다고 했잖냐. 첫 번째가 이 상사형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상사형질은 어떤 형질이다. 어떤 형질이야?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한. 근데 뭐에서 발생하였어?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진화나무의 어떤 다른 가지에서 발생을 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 진화라는 나무의 다른 가지에서 발생하였다. 좀 비유적인 말이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한테 써서 진화라는 거는 뭐의 진화를 말하냐? 보통 생물한테서의 진화는 뭐를 말하는 거야? 신체의 어떤 기관의 어떤 진화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다지 중요한 말은 아니긴 하지만 진화 계보의 다른 가지가 나와 있잖냐. 진화의 어떤 과정, 그 다음 목적이 달리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신체 구조적으로도 달리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과정과 뭐 목적도 조금 다를 수 있겠고 구조적으로도 달리. 조금 더 가까운 말은 앞에 있는 말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가까운 말일 거야. 신체 구조적으로는 달리 발생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얘랑 have랑 똑같이 동사야. 중요한 측면에서 are not the same organ, 같은 어떤 기관이 아니다. 다시. 자, 이 상사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떤 형질이야. 그래서 형질은 그냥 특징이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형질이라는 말이. 자, 상사 형질은 어떤 특징인데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어떤 진화 나무의 가지에서 발생을 하였다. 진화 계보가 좀 다르다. 진화 계보가 다르다. 어떤 신체 구조적으로 좀 다르거나 신체 진화의 과정 혹은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해. 그러면서도 중요한 측면에서 같은 기관은 아닌 어떤 특징인 것을 말한다. 됐어?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상사 형질의 예시야.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어려운 말이지 않냐? 얘 예시를 주고 있어요. 자, 새의 나무, 미친 나무네. 새의 날개, 벌의 날개는 둘 다 사용된다. 뭐를 위하여? 비행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도 이제 날개가 있고 벌도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가지는 어떤 뭐 이유가 뭐 날개 위해서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능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날개 기능은 새한테도 벌한테도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얘랑 병렬이야. 그 새랑 그다음 벌의 날개들은 비슷하다. 어떠한 방식에서. 왜냐하면은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여기 있는 anything 뒤에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가르쳐라.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어느 것이든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어느 측면에서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방식으로 비행을 위한 사용되는 어느 것이든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개 있지 않냐? 뭐 새도 날개가 있고 벌도 날개가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개의 어떤 구조 혹은 날개 어떤 만들어지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뭐하다는 얘기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너 새 날개 생각을 해봐. 다 그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뭐 이렇게 생겼잖냐? 피면 이렇게 생겼잖냐? 접으면 이렇게 있지만 피면 다 이렇게 됐잖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측면이 어쩔 수 없이 날개라는 것이 뭔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그 새 날개와 벌의 날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다. 진화상에서.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하면은 공통점이 없다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지 않다. 뭐에 있어서? 비행에 있어서 그들 날개 사용을 넘어서는 공통점이 없다. 즉 새 날개랑 그 벌 날개 있지 않냐? 이 두 개는 교집합이 딱 하나만 있는 거야. 뭐? 비행을 위한 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지자면은 뭐 수학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지만 이거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그 비행을 위해 존재한다. 이 외에는 새 날개랑 벌의 날개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능만 똑같다는 얘기야. 그 기능 외에는 똑같은 게 없다. 됐니? 이게 지금 뭐라고? 상사형질이라고. 상사형질. 즉 상사형질은 현질이래. 상사형질은 뭔가 유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에 있어서 유사성이야? 기능에 있어서 유사성을 말하는 거야. 기능에 있어서 유사성. 자, 다음 넘어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 생물학적 내용으로.
여기까지. 자, 됐으면 가자.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두 가지 유사성이 있다고 했잖냐. 앞에서 하나 끝났고 두 번째가 뭐 상동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조적으로 이 상동형질이라는 것은 일 수도 있고 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를? 공통적인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었니? 상 뭐였어 앞에는? 상사? 이거야? 이거야? 자, 아까 우리가 이 상사 형질은 뭐라고 했냐? 그 두 가지가 기능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새의 날개, 벌의 날개 기능은 전부 다 날기 위해서지 무조건 상사 형질이란 건 기능은 똑같아야 돼. 근데 이번에는 상동 형질이라는 게 상동 형질은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그 이 상동 형질이라는 것은 내려온다. 뭐로부터 내려와? 공통의 어떤 ancestor,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가지고 있다. 뭐를? 어떤 공통적인 얘를 주의해. 기능이 아니야. 뭐야? 구조란 말이야. 구조. 이 구조가 그 신체적 구조야. 그냥 구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떤 공통의 신체적 구조를 갖는다. 근데 어떤 신체적 구조야? 그들이 같은 기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뭐 밑에 예시가 있으니까 뭐 예시만 좀 읽고 먼저 가보자. 자, 얘가 마찬가지로 예시야. 앞에 있는 이 상동 형질의 예시야. 자, 박쥐의 날개. 그다음 말의 앞다리는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지. 날개는 날기 위함이고 다리는 걷기 위함이잖아. 응? 자, 그러나 이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모두 modification. 우리 modify가 수정하지 않냐? 변형된 것, 수정된 것을 말해. 변형된 것을 말한다. 뭐의 변형이야? Falling of the ancestor. 그 선조들의 조상의 앞다리의 어떤 변형이 되는 것이다. 뭐에? 모든 어떤 포유동물에. 자, 뭔 소리냐? 자, 어떤 그 포유동물이 있단 말이야. 그 포유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이 다리를 원래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어떤 애는 진화상으로서 뭐가 됐냐면은 박쥐 새끼가 되었어요. 원래 포유동물이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앞다리였던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뒷다리였다고. 근데 어떤 포유동물의 그 선조격이 되는 애가 뭐 박쥐도 어떤 선조격이 되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냐 포유동물로서. 근데 박쥐는 이 선조 포유동물의 그 앞다리 있지? 이 앞다리가 뭐가 됐냐면은 날개로 바뀌었어요. 원래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앞다리가 날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 있어요. 말은 똑같이 그 포유동물의 앞다리 있지? 그 다리를 갖다가 그냥 물려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앞쪽에 존재하는데
박쥐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가 날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말은 그냥 앞다리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 봐봐. 구조적으로는 신체 구조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다리였던 애가 얘는 날개가 됐을 거고 얘는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뭐는 달라졌어요? 기능은 달라졌지. 왜? 진화적으로 박쥐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그 날개를 가지게 되었고 그 말 같은 경우에는 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박쥐 뭐 날개보다는 그냥 앞다리 그냥 그대로 가지는 게 유리하니까 그 상태로 그 앞다리가 유지가 되었겠지. 무슨 말인지 아니? 응? 어떠한 그 선적이 되는 포유동물들에 다 앞다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박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있는 다리가 날개로 바뀐 거예요. 날개로. 그래서 박쥐들 너는 어떻게 생겼냐? 그 두 다리를 땅에 짚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원래 앞다리였다니까. 그다음 말은 원래 그냥 내 발로 이렇게 딛고 있잖니. 얘는 원래 그 앞다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됐지?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었어. 자, 결과적으로 그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non-functional trait, 비기능적인 형질, 어떤 특징을 공유한다.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기능적 형질은 뭘 말하는 거야? 신체 구조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뭐와 같이? 뼈의 수와 같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뼈들이 연결되는 방식 같다든지. 즉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의 뼈의 개수는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 그 다음 그 뼈가 연결되는 방식도 뭐하다? 똑같다. 구조는 똑같은데 뭐는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 예시가 같은 예시야 다른 예시야? 다른 예시죠. 그죠?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자, 마지막 상사성이랑 상동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살펴본다. 전반적인 어떤 아키텍처 그 구조물 뭐에 그 기관의 여기서 그 기관은 신체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체 기관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집중한다. 그 기관의 가장 쓸모가 없든 가장 쓸데가 없는 그런 특성에 좀 집중을 해본다. 그래서 이 새끼가 이게 상상성이 있는 거냐 상동성이 있는 거냐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체 기관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신체 기관이 신체 기관 중에서 쓰임이 없는 특성에 좀 집중을 해봄으로써 구성을 구별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주제 자체는 별거 없지. 상사성과 상동성의 차이점이 이렇게 끝이야.
상사성은 뭘 말하는 거야? 기능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 그 상동성은 근데 얘는 이것만 해서는 안 돼. 여기에 다른 조건이 붙어야 돼. 구조적인 공통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기능적 공통성은 어때? 기능적 공통점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상사성인지 상동성인지 한번 구분해봐라. 자, 참새와 비둘기의 나에게 상사성일까 상동성일까? 상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니? 상동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상동성이다. 둘 다 조류잖아 기본적으로. 너네 혹시 아니? 그 도마뱀 같은 거 아니면 카멜레온 같은 거 혹시 길러본 적 있는 사람? 걔네들은 여기 눈이 있지만 여기 이마에도 약간 조금 그 뜬 것 같은 아니 약간 감겨 있는 눈처럼 보이는 눈이 있어. 혹시 아니? 그거 이제 두정환이라고 얘기를 해. 거미의 눈이 딱 두 개만 있진 않지. 자, 이 둘은 뭘까? 상사성일까 상동성일까? 상사성이야. 상사성. 왜냐면은 거미는 일단 도마뱀은 땅에 이렇게 있잖냐. 얘들은 눈이 그러니까 시야가 저 위에 뭔가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은 그 사냥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여기에 어떤 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퇴화가 돼가지고 이제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미도 마찬가지. 거미도 이제 눈이 이렇게 정면은 인간처럼 이렇게 양한시는 아니야. 눈이 약간 좀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어. 왜?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이제 시야를 넓히기 위한 어떤 그 눈을 앞쪽 말고 다른 데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근데 구조적인 특징은 조금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뭐 상사성과 상동성의 한번 예시를 살펴봤다. 자, 여기까지 하지. 잠깐만 쉬었다.